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저는 이 덱스 불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덱스 불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중앙화 거래소의 밑작업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세력들이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앙화 거래소와 덱스가 굳이 볼륨이 겹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덱스로 많은 것들이 몰려올 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거래량, 이제 덱스 거래량이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날 거예요. 그 시기가 저는 4월에서 5월로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지금은 그냥 맛보기 단계죠. 맛보기 단계고 아마 그 불장이 오더라도 이 프로젝트들을 좀 이제 구분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덱스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밈 코인들 계열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매하고 판매하는데 수수료 그 세금이 20% 30%씩 이렇게 매겨지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수합을 했는데 개수가 그냥 30%가 줄어 있어요. 아, 또 팔려고 보니까 또 30%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들까지도 이제 컨트랙트에다가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좀 그건 너무 악질이죠. 20% 30%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고 내가 매수는 됐는데 이제 판매는 안 돼요. 흔히들 이제 그래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매도 버튼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매도 버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개발자밖에 매도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냥 꿀만 보고서 흔히들 이걸 허니스팟이라고 하거든요. 꿀로 막 유혹을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완전 함정이었던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실제로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팔지를 못하니까 그냥 희망 고문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인위적으로 컨트랙트나 이런 것들을 좀 배분하는 좀 이제 잘 살펴봐야 되고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에 민코인에 그 블랙리스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기능이 있으면 뭐 시가총액이 100억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한 몇 억치를 샀어요. 그 지갑을 잠가 버려요. 근데 잠근다고 메타마스크 모든 게 잠궈지는 게 아니고 그 코인만 그 코인만 잠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인 개발자가 그걸 잠글 수가 있으니까. 모든 코인이 잠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메타마스크 모든 코인을 그 사람이 잠그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코인 민코인의 개발자라면 그 개발자의 특정 주소를 블랙리스트로 걸 수가 있습니다. 뭐 거는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겠죠. 물량들을 너무 많이 샀으니까 뭐 몇 억치를 샀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잠궈 버린 거죠. 근데 이제 페페코인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후에 블랙리스트 기능들이 많이들 없기는 한데 그 이제 컨트랙트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 블랙리스트를 이후에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덱스 부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페페 엘리트 트레이더 클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뭐 리서치를 했는데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추종을 했어요. 모든 사이클을 다 추종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이제 사이클들이 왔을 때 뭐 산타 랠리라든지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저는 좀 실험적인 테스트를 한번 거쳤습니다. 덱스 불장이 오기 전에 실험적인 그러니까 이 실험적인 이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덱스에서 이제 저희 클럽원 분들 중에서 한 6, 7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총 5천 테더 5천 테더로 가지고 5가지 이제 민코인들 덱스에서 5가지를 이제 진입들을 하셨습니다. 1,000달러씩 나눠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이 실험이니까 테스트니까. 근데 테스트 성공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특히나 가장 큰 게 이 클럽원 중에서 한 분이 좀 제출을 해주신 건데 앞으로 이제 엘리트 클럽에서는 수익 인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나중에 덱스 불장 때 크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럽원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보보 코인, 와금이, 뽀첸, 심슨, 뭐 사이버 게임 이 중에서 1,000달러씩을 5개를 나눠 가지고 이제 분산을 했죠. 그 결과 보보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3,000%가 상승했습니다. 1,000달러가 3만 달러가 됐습니다. 와금이는 4,000달러가 됐고 뽀체는 3,000달러, 심스는 2,000달러, 뭐 사이버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70%가 됐습니다. 어쨌든 실험적인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100%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러면 더 오른 것들이 더 오를 수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실험적으로 그냥 일단 테마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봤기 때문에 무조건 100%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을 하는 게 앞으로 뭐 보보가 더 오를 것이다, 다른 것들이 더 오를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기장처럼 그냥 브리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일기장처럼. 그러니까 이걸 뭐 맹신하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저만의 일기장이니까 그것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페페 엘리트 트레이더 클럽에서 제가 공지사항에서도 남긴 것처럼 저희는 아마 이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덱스 불장에서 하나의 자리를 잡을 겁니다. 아마 이제 초기 선점들을 하면서 이제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따라가고,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야 되겠죠. 끝물에서 이제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외국 세력들의 물량들을 받는 역할들을 안 할 거죠. 최대한 빠르게 빠져야 되겠죠. 아마 덱스 불장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테니까 이 흐름들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덱스에서 밈 불장 오고 NFT 불장 오고 뭐 이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나 이런 것들, 다른 이더리움 마켓들이 불장이 올지, 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먼저 오게 될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밈이 먼저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밈이. 그래서 이 실험적인 이제 하나 중에서 이 보보, 특히나 이 보보 같은 경우에 3,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저는 트롯베이스가 기간이 꽤나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도 100배 이상 상승을 한 거면 그런 게 어디 뭐 다른 자산 시장에서 없죠. 있나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보보를 이렇게 분석을 했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그 티켓 문의로도 많으셔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민코인 시장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쓰레기를 이 버블이 낀 가격에 최대한 얼마나 또 이제 비싸게들 파느냐, 그런 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투기 뽑기판이에요. 그냥 디지털 쓰레기. 결국에 1년 뒤가 되면 다 쓰레기가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좀 장담합니다. 1년 뒤에까지 민코인을 들고 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저는 올해 안에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버블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버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버블들은 금방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 달 만에 꺼지는 건 아니고 거의 한 세네 달은 가지 않을까요? 세네 달. 그러면 왜 이 보보를 좀 선택을 했냐면, 제가 좀 이제 평상시에는 이 덱스 분석 자체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덱스 불장이 안 왔으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리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종목들을 뭐 아직까지는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보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고 이 보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은 언급들이 있었던 걸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 캐릭터 자체를 대놓고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처럼 뭐 이제 보보 가자 그런 게 아니고 보보를 좀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특성인 게 뭐냐면, 민코인 시장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것들은 베이비가 붙거나 짝퉁 코인들은 좀 많이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비가 있으면, 페페가 있으면 베이비 페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다른 민코인이 있으면 베이비 땡땡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적인 브랜드를 봅니다. 자체적인 브랜드, 얘네만의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페가 아니고 보보라는 이 어감 자체도 달라붙어도 보보라는 이 얘네만의 곰 모양의 보보 브랜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베이비 페페였거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뭐 이게 뭐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민코인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홈페이지도 보면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NFT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보보 NFT로 보이는 것들. 앞으로 NFT 불장까지도 이제 2222개. 그리고 이제 이 보보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좀 단순하고 이제 베어를 상징하는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민코인 시장이 이렇습니다. 뭐 홈페이지가 완벽하고 뭐 스테이킹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데, 이제 뭐 앞으로 준비가 되면 더더욱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한 건 뭐 웹사이트에 뭐 이제 뭐 깔끔한 막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일단 브랜드, 보보라는 브랜드, 좀 이제 베이비 페페 막 이런 것들보다도 자체적인 보보라는 이제 브랜드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기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작년 7월 8월부터 계속 좀 지켜봤어요. 매일같이 좀 이제 그때는 변동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루했는데 그래도 매일 아침에 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막상 지금 들어와가지고 민코인 보면 이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전에 작년 5월 달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들어와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강점에 있는 건 뭐냐면 작년에 좀 이제 민코인이 5월 달에 잠깐 반짝 떴다가 12월에서 넘어가는 12월에는 그나마 본크 때문에 잠깐 살려줬다가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침체기를 겪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인, 이 민코인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트렌드들이 다가올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감이 길러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냥 보고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조금이나마 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다는 거. 특히나 이 보보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보다도 특정 인플루언서들이 조금씩 언급들을 하는 것들, 대놓고 보보 가즈아가 아니고 보보라는 캐릭터를 언급하는 것들을 좀 이제 포착들을 했고, 최근에는 뭐 규슈라든지 그 3AC의 이 보보라는 캐릭터를 트위터에다가 또 올리기도 했죠. 이게 뭐 앞으로 그래서 더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쨌든 3000%가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모그 코인을 좀 이제 크게 띄워서 올렸던 이 소를 좋아합니다. 이 소. 그 중에서 이제 어젠가 오늘에는 이제 규슈가 이 여기 보보 캐릭터를 이렇게 하면서 갖고 노는 것들을 이제 올렸잖아요. 대놓고 이제 보보 가지야 그런 게 아니고 무언가 있다라고 전부터도 저는 이제 추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보를 조금 더 높은 가치로 바라봤었고, 물론 이 민콩이는 사실 올해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되거든요. 올해 모든 것들. 그리고 황소나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황소인지 소인지 모르겠어요. 카우인지 아니면 이제 불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이랑은 전혀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 주슈가 이 민코인을 굉장히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를 한 것처럼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 돼요. 지금에 이걸 놓쳤다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어차피 저는 포트폴리오를 7, 80개 정도로 나눠놨고 이것들을 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예전처럼 막 이제 박리담회로 좀 공개하지는 않고 아마 엘리트 클럽원이 되시면 페페 엘리트 트레이더 클럽원이 되시면은 아마 클럽원이 된다고 해서 이것들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뭐 라이브 방송이나 의식의 흐름에서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사이클들을 읽어내는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부가적인 겁니다. 부가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클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도 아니면 최근에 또 이제 클럽원이 되신 분들도 먼저 가입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모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개수만큼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리서치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를 제가 분석한 것들,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 리서치들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티켓들이 에어드랍이 되고 이 티켓을 하나 사용할 때마다 이것들이 하나씩 오픈이 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웹사이트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니까 덱스 불장 때. 그래서 그것들을 디스코드 내에서도 그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티켓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아마 모아 가신 다음에 이거는 아마 좀 공정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클럽원들에게 아마 뭐 추가적인 뭐 다른 것들이 아니고 당장은 그것들을 이제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모아 가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먹을거리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그것들을 봐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작년 5월달, 6월달부터 꾸준하게 좀 봐왔으니까 지금 좀 인위적인 지금의 덱스 상황에서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될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보에 대한 분석인데 그냥 결론은 해제와 그레제입니다. 해제와 그레제 그거 하려고 올렸어요. 어쨌든 트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좀 이제 다른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고 덱스 이 민코인 시장에서 좀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게 맞는 분석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증명을 좀 해내고 싶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뭐 다양하게 기회들은 많을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CEX 장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덱스 불장들이 되면은 민코인뿐만 아니고 NFT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근데 3월이죠. 3월 안에 모든 것들이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알트코인 장들이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습니다. 볼륨이 겹쳐지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끝난다라는 관점이 영원히 끝난다가 아니고 알트코인의 2차 불장은 7, 8, 9월 민코인, NFT 이런 대불장들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다시 정고점 뚫으러 갈 때 그때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안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2024년을 바라봤을 때 큰 사이클에서 바라봤을 때 2024년에 알트코인장을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10월, 11월 그때부터 2차적인 불장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주목받을 게 바로 밈코인 덱스 불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끝낸다라는 건 그냥 아예 끝낸다는 게 아니고 2차적인 불장을 경험을 하시려면 아마도 이제 9월, 10월, 11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고점 갈 때 그때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준비해야 될 건 4월, 5월, 6월, 7월은 제 예상인데 게임스탑에서 밈 주식처럼 밈 코인이 될 겁니다. 밈 주식이 간다고 해서 대장주들이 막 올라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는 유동성 버블장이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긴 했는데 올해 굳이 테마를 따지자면 세 가지였어요. AI, 밈코인 그리고 또 이제 게이밍 이 세 가지. 다른 테마들 뭐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테마들이 떠오른 거는 거의 주목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는 애들만 갔던 시장이죠. 굳이 따지자면 FTX 거래소가 하나 껴가지고 FTX 사이클로 뭐 솔라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중간 과정에서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 있어요. 그 구간에 아마 뭐 역대급 대규모 상장 폐지 시즌이 올 수도 있어요. CEX. 그러니까 지금 메인 CEX 거래소에서 볼륨들이 빠져나올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어디로요? 덱스로 이더리움들 들고 이더리움이 그렇다고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3,000달러 선에서 박스권을 오랫동안 횡보하지 않을까. 뭐 이더리움이 막 2,000달러 가고 5,000달러 그렇게 가고 그런 것보다는 4월달, 5월달, 6월달 이 이더리움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승인 된다고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한두 달 정도는 또 이제 박스권에서 맴돌다가 본격적인 마지막 랠리장 꽃을 피우는 단계가 가겠죠. 8월, 9월, 10월, 11월. 근데 지금은 3월이죠.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천천히 좀 시장을 둘러보시면서 기본적인 덱스 불장에 대해서 메타마스크 사용법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적인 컨트랙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덱스툴에 가보시면 이 민코인들 다 보시면요. 이것도 따로 제가 만들긴 할 텐데 이 체크 어디시라고 있습니다. 컨트랙트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건데 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죠. 바이텍스, 셀텍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0%, 0%. 이게 뭐냐면 어쨌든 사고 팔 때 세금을 안 낸다. 이게 원래 기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 넣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합격이겠죠. 그리고 허니팟 이것도 그리고 컨트랙트 이제 수정할 수 있는지 수정되었었는지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세금 수정 가능한지 그리고 블랙리스트 가능한지 이거 블랙이 가능하네요. 블랙이 가능한데도 몰랐어요. 블랙이 가능한데도 그러니까 이게 참 코인 시장이 좀 어렵죠. 블랙리스트가 가능한데도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가 마음만 먹으면 블랙리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왜 테스트 때 왜 1,000달러씩만 넣으라고 했냐면 아마 큰 금액 들어갔으면 블랙 걸었을 수도 있을걸요? 막 3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10억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블랙 무조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그것들 대비해가지고 금액들 들어가는 것도 조정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지금 보보가 30배가 올랐는데 과연 세력들이 아닌 이상 3천만 원 넣었을 때 그게 10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게 있는 게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좀 변수일 수도 있는 건데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이제 만약에 MESC에 샀으면 이걸 블랙을 걸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 전의 상황에서 좀 충분히 좀 비슷한 상황들이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덱스에만 상장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취약하게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영상은 다가올 덱스 불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제 그 컨트랙트 부분 그리고 이제 해제와 그레제 덱스 부분들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몇 개들 더 가고서 이제 3월달에 CEX가 만약에 거의 이탈을 많이 하면은 덱스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린 것들을 이거 무조건 더 올라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들을 이미 다 전에 준비가 됐던 것들이에요. 보보나 이런 것들 1월달 한 말쯤부터 엘리트 클럽에서 준비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하시고 이거는 절대 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위험해요. 위험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